안녕하세요. 하두사TV의 하두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일주론의 6번째 시간인데요, 갑술일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술일주는요, 녹색 개 혹은 푸른 개, 청색 개, 이런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의 특징이 충성심이 있습니다. 뭔가 좀 지키거나 명예롭게 뭔가 좀 무언가 밤에, 어두운 밤에 뭘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던가 뭐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키는 뭔가 좀 수호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심이 있는 그런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걔는요, 사람한테 뭘 알려요. 그래서 뭘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할 줄 아는 친구예요. 혹은 뭔가 좀 소중한 것을 뭔가 좀 누구한테 알린다거나, 뭔가 좀 집안에 뭔가 좀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 도둑이 왔다, 그래서 뭔가 좀 짓는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과 되게 좀 친근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갑술일주 특징이 이제 그냥 글자 놓고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친구는 이제 간목이 일간이기 때문에 이 술토는 편재가 됩니다. 편재이면서 12운성이 양이 돼요. 그래서 간목의 특징이 천간에 떠 있으니까 사고나 생각하는 것이 긍정성이 있고 낙천적이고, 성장에 대한 그런 항상 생각이 있고 사람이 기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술토에 대한 특징이 지지에 있기 때문에 실천력이나 행동력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하는 행위들은 어떤 걸 하느냐, 개예요. 짓는단 말이에요. 뭘 알리거나 짓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파시키거나 어쨌든 뭐 말을 해야 돼. 어쨌든 뭔가 좀 알리는 거야. 근데 술토 자체가 역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 거기 중에서 중요한 걸 지키는 것, 충성심, 의지, 막 이런 걸 좀 나타내요. 그래서 짓는다, 말을 한다, 행동으로서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행동력, 그리고 충성스러운 판단력, 요런 게 술토의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주는요, 나의 머리, 그 다음에 몸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은 머리고 술토는 나의 행동이나 몸인데, 자존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낙천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언변이나 말솜씨, 말솜씨 이런 것에 대한 강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력, 뭔가 좀 내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한 판단력이나 순간적인 그런 뭔가 좀 팍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순간의 판단력과 순간적인 처세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주가 갑신일주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물상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갑목이라는 친구는 큰 나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술토라는 친구는요, 결실을 맺은 땅이에요. 근데 진술충미를 봤을 때 이 친구는 건토에 속합니다. 즉 가을의 땅인 거죠. 그리고 뜨끈뜨끈해요, 땅이. 혹은 갈라져 있거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것을 놓고 본다면은 뭔가 좀 가을의 은행나무 느낌, 뭔가 좀 가을의 땅에 은행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뭔가 좀 뭐 결실을 맺은 게 막 뭐 무수수 떨어져 있는데 그 위에 뭔가 좀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 이런 느낌으로다가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을의 은행나무 혹은 결실을 맺은 땅 위에 나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이 술토는요, 가을의 땅이기 때문에요, 이 열매가 땅에 열매가 떨어져 있을 수도, 혹은 나무가 결실을 맺어서 이제 베는 시기거든요. 추수하는 시기야. 그래서 나무가 할 일을 다 한 것일 수도 있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술토라는 것, 지지가 머리 위에 간목이라는 게 놓여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인데, 내가 열매를 맺어서 이미 내 할 일을 다 한 거니까 결실을 맺은 거야, 나 자체는.
가을에 열매를 맺었고 뭐 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빠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갑신일주로 딱 봤을 때는 수확을 하기 위해 뭔가 좀 바쁘다. 그래서 결과물을 좀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수확을 했으니 다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수확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 자연을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쵸? 그래서 성과를 냈다. 그럼 뭐 했냐?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수하면 끝나요.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과를 냈으니 다음을 준비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수확을 대비하지 않으면 나는 위험하다. 한 번만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1년만 먹고 살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덟 번째 특징은요. 꾸준하고 성실함을 겸비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곱 번째 친구인데요. 을축일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을축일주는요. 녹색소, 푸른소, 청소, 하는 청소가 아니라 청색소예요. 소의 특징에서는 우직함, 인내심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좀 외로워요.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소는. 그래서 말없이 뭔가 좀 음메음메하면서 뭔가 좀 외로워요. 그래서 외롭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친구가 근면성실 고집 있죠? 똑같아요. 소가 우직하게 이렇게 사람이 시키는 대로 너 땅 파면 계속 이렇게 파는 것처럼 되게 근면성실하게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가 우직하기 때문에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근면성실 고집이 있다. 그래서 을축일주에 대한 특징이 있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십성은 편제가 됩니다. 편제가 되고 12운성은 이 쇠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을목의 이제 기본적인 성격이나 이상, 즉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실속 있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람이 그래서 실속적인 사람, 혹은 합리적인 사람, 혹은 좀 외로움을 뭔가 좀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꾸 뭔가 좀 외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이제 을목의 일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지가 축토로 되어 있으니까 이 축토의 특징은 실천과 행동을 나타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집이 있습니다. 소처럼 뭔가 좀 우직해요. 그리고 좀 외롭습니다. 그래서 일주는 나의 머리와 몸을 나타냄으로써 실속이 있는 그런 상태로 알짜배기, 그런 속성이 있고요. 합리적이겠죠, 사람이. 그리고 외로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주장이나 입장이 명확해요. 머리에서는 실속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고집이 소처럼 은근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가려가면서 사귀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일조론의 을축일주의 물상적으로 좀 본다면, 이 을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화초 또는 곡식 또는 물에서만 자랄 수밖에 없는 수초 또는 꽃, 요런 물상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 물에서 산다면은 수초도 될 수 있고, 뭐 물고기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축토라는 친구인데요. 이 축토라는 친구는 딱 까놓고 말해서 그냥 습토예요. 습토인데 잘 보셔야 돼. 월지, 시지 막 이런 쪽에서 제가 예전에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겨울에 꽁꽁 언 땅이 되겠고요. 어떨 때는 축축하게 작은 땅이 되겠고, 어떨 때는 그냥 물이요. 그냥 물이에요. 어떨 때는. 근데 좀 진흙탕 물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축토에 대한 지장간이 있는데요. 이 축토에 대한 지장간이 개수, 그 다음에 신금, 기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좀 놓고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개수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신금이라는 게 중기예요, 중기. 그리고 기토라는 게 봉기예요. 그럼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형체는 땅이에요, 작은 땅.
논밭같이 작은 땅. 근데 거기에 개수 같은 물이나 이슬 뭐 이런 게 껴있는 거야. 응. 근데 중기에는 또 신금이 있죠. 그러면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물이 얼어 있거나 겨울에 눈이 덮여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생각하지 않나 싶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식물이 축축한 땅에 있는 모습, 식물이 습토에 있는 모습, 식물이 논이나 밭인데 겨울에 뭔가 좀 땅에 있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자신의 주장과 입장이 명확합니다. 소의 우직함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약초로 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우직함. 혹은 외롭게 피어있는 약초일지 꽃일지 곡식일지, 요거는 사주 전체를 좀 봐야지 알겠지만은 몇 월에 태어나서 이게 얼지 않고 뭔가 좀 산속 깊은 곳에 뭔가 좀 약초처럼 피어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주 전체를 봐야겠지만, 지금 요렇게만 본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울측일주가요, 우직하지만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귀어요. 그래서 뭔가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요, 뭔가 좀 하나에 우직하게 좀 파게 되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요. 이유는 근면과 성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좁은 땅에 있는 식물로서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축토 안에 있다면은 얘가 몇 월에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땅에서만 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로서 뭔가 좀 시야가 좁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직하고 소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좁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